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예, 저는 수요 독서 시간의 사회를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열심히 뛰는 책 배달부 곰 선생입니다. 네, 채쌤입니다. 아, 네. 열심히 뛰죠. 우리 곰쌤, 독서는 곰쌤 이렇게 되죠. 예. 곰이 책도 보죠? 죄송합니다. 어떻게 다시 찍을까요? 자, 충만한 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네루다의 시죠. 예, 네루다의 시집입니다. 자, 그럼 채쌤이 이분 킥 서비스 진행해 주시죠. 네,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책을 배달해드리는 2분 퀵 서비스입니다. 소설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나 영화 일 포스티노로 잘 알려진 시인 파블로 네루다.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을 수 있지만 정작 그의 시는 우리에게 익숙치 않습니다. 1904년 칠레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시를 탐독하였고 1920년부터 파블로 네루다라는 필명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리카르도 엘리에세 르네프 탈리 레이에스 바수알토라는 이름을 던지고 아버지의 강압에서 벗어나고자 사용한 필명이 오늘날까지 회자되는 법적 실명이 되었으니 어쩐지 이름에서부터 자유의 의지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훌륭한 자유의 의지입니다. 한국의 네루다 덕후인 정현종 시인은 여러 편의 네루다 시를 번역하였고 그중 네루다 시선, 20편의 사랑의 시와 한 편의 절망의 노래 등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시집은 또한 정현종 시인이 번역한 충만한 힘입니다. 독재자 곤살레스 비들라의 정권이 무너진 뒤 1953년 칠레로 돌아온 네루다가 10여 년간 산티아고 해안가의 작은 섬인 이슬라 네그라에서 휴식을 취하며 쓴 시들을 묶은 것으로 시인 자신도 가장 애착이 간다고 말한 작품집입니다. 열정보다는 진중함이, 확신보다는 고민이 느껴지는 이 시집에서 우리는 50대의 충만함과 원숙함을 느낄 수 있으며 연민과 연대, 사랑에 대한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자이자 민중시인으로 한평생 혼란스러운 역사 속에서 끝없이 이겨내는 삶을 살며 그 삶의 기록 또한 멈추지 않았던 파블로 네루다. 이 방송이 업로드되는 9월 23일은 1973년 네루다가 산티아고의 산타마리아 병원에서 사망한 날짜입니다. 이날을 맞아 나는 스스로 굳게 다짐했다. 사람들이 내 노래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찾으리라고 라는 식구처럼 그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파블로 네루다의 충만한 힘이었습니다. 아, 네. 좋네요. 예. 뭐 시 한 편 나중에 읽어 주실 거죠, 오늘? 가장 좋은 시? 왜요? 읽으실 건가요? 곰쌤이 읽으실 것 같은데. 어? 이거 채쌤 일단 읽어야지. 곰쌤은 시도 읽어요. 곰은 시도 읽어서. 네? 곰은 시도 읽어서. 아, 좀 전에 그게 이렇게 듣기 싫었으면 방송 다시 이렇게 NG에서 다시 녹화하자고 하시지 그걸 갖다가 예. 네. 칠레죠, 칠레에 네. 대한 문학 작품은 저희가 예전에 시즌 1에서 한 번 또 다룬 적이 있어요. 어떤 예. 작품이었나요? 네? 어떤 작품? 그렇게 질문하시면 안 돼요.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제 계속 그 앞에서 그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렇게 좀 찾아보시고 내용 좀 확인하셔야지. 그래야 검색을 하려면 책 제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계속해서 한번 보셔야 되는 느낌이 이게 칠레 같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네, 이게 칠레 같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중 보통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네, 제가 꼽은 키워드는 민중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읽으라고 시키신다면 전 이 작품을 읽겠습니다. 그냥 책쌤이 읽으라니까. 안 읽겠다는 거잖아요. 곰이 아니었어. 하긴 곰이 영특하긴 해. 우리가 이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곰에 대해서. 자, 네,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잠깐 오늘은 영어 공부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또 저자가 또 영어 했어. 예. 저자보다도 길게 답글을 쓰셨죠? 네, 뭐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미래통합당 이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꿨죠. 이 과정에서 이제 당의 영어 명칭이 포스냐 파워냐 이제 잠깐 논란이 있었습니다. 둘 다 우리 말로는 힘인데 이 두 단어가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이 두 단어 모두 아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접두사를 붙인 동사 활용형이 있어요. 하나는 당연히 이제 enforce고 하나는 empower인데 enforce는 강제하다라는 뜻인 반면에 empower는 권한을 부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모두 수동형으로 쓰면 enforced는 구속받는다라는 의미이고
반면에 empowered는 힘을 부여받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empowered는 이 책의 뒷부분에 있는 해설에 따르면 이 시집의 영어 번역본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또 이 empower라는 단어는 다양한 학술 분야에서 쓰이는 용어,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는 학술 용어이기도 합니다. 특히 정치학에서는 공동체의 일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활발하게 정치에 참여하는 주체가 되는 과정을 뜻합니다. 관료제 속에서 단순히 상부에서 시키는 일을 수행하고 주어진 정보만 받아들이는 군중, 즉 영어로 매스에서 규범과 제도를 형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나아가서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은 사회적 비전을 집단적으로 제시해서 역사의 새로운 흐름을 개척하는 피플로 거듭나는 것이죠. 이 과정이 바로 인파워입니다. 피플의 번역어로는 보통 인민이 쓰이는데 한국어에서 이런 의미로는 이제 민중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이 시집 안에도 동명의 시가 있습니다. 네루다는 민중이 지닌 이런 그 인파워드된 특성이 인파워드된 이런 특성을 사람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사물의 이름이 함축하는 이미지들이랑 잘 엮어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를 한 단어로 어떻게 표현할까를 좀 고민해 보다가 시에서 짠내가 난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책 끝부분에 등장하는 이 동명의 민중이라는 시는 그런 이미지랑 잘 엮는 걸 정말 은유, 비유 뭐 이런 거 하나 없이 굉장히 대놓고 보여주는 작품이었고 이제 구체적이지만 익명인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의 이름을 제목에서 거론하는 몇몇 작품들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쁘고 아름다운 말보다는 거칠고 투박한 풍경을 우리 눈앞에 강렬하게 드러내면서 독자가 피플 파워, 그러니까 인민의 힘을 그대로 체험하게 하는 동시에 당신도 인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그러니까 인파워드된 존재라는 점을 이 시가 이제 굉장히 강렬하게 호소하고 있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더 제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네루다가 이런 인민의 이미지를 바다에 빗대는 걸 자주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평소엔 잔잔하지만 세상을 다 뒤집어 엎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서 활용하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 이제 분노하면 거대한 힘으로 돌변하는 자연 그 자체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민이라는 이미지와 바다라는 이미지가 좀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풀에 많이 비유하죠. 민중을. 김수영의 풀이라는 작품도 되게 유명하고 민초라는 단어도 있고. 밟아도 안 죽어서 그래요. 밟아서 안 죽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가장 자주 보고 사는 대상이 우리는 풀이고 이제 저쪽은 바다여가지고 그런 건가 싶은 그냥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그런 시집이었습니다. 그 멕시코 쪽에서는 뭐 바퀴벌레에도 비유하죠. 예. 예, 라쿠카라차가 원래 바퀴벌레잖아요. 아, 예,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평화적이죠. 풀. 그 풀 향기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거기 그 풀 베시는 분들 있잖아요. 쫙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지나고 나면은 이제 그 매연이 사라지고 나잖아요. 그러면 거기 벤치에 앉아가지고 한동안 있어요. 그러면 그 풀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풀의 잔해 저는 그 풀이 쓰러져가는 그 처연한 마지막 향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생명이었어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자신의 어떤 마지막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향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린 풀이죠. 그래서 그 정당께서는 뭘로 하셨죠? 네? 그 정당의 영어 명칭은 뭘로 하셨는지 관심이 없으시죠? 그 정당. 피플 파워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이 농담하는 게 우파 정당이 이름은 이민무력부라고 그런 농담을 막 인터넷에서 하더라고요. 진짜 피플 파워로였어요? 네. 피플 파워 파티가 됐어요. PPP? 아 미치겠네.
PD야? PD 나야. PD는 나. PD는 나. 네. PD 난데. 예. 뭐 그렇게 정해졌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 나 큰일 나고 고민되는데. 저 예전에 그 NL이 있었고 PD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예전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80년대 PD인데 큰일 났네. 우리 다 거기 그 정당 가입해야 되겠군요. 농담이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기 경계 라인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종 보통 키워드 채쌤은 피노체트입니까? 네. 예, 이분 아주 그냥 많이 나와 네. 이 사람. 너무 많이 나와 이 사람 이거. 네. 피노체트 칠레의 대통령이고 독재자, 학살자라는 말이 바로 뒤따라오는 그런 분이죠. 1973년에 미국 CIA의 지원을 받아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사회주의 좌파 성향이었던 아엔데 정부를 전복하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아엔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칠레 역사상 첫 사회주의자 대통령이었고요. 빈부격차가 극악한 칠레 현실을 개혁하려다가 미국과 보수파의 반발 그리고 끝내 쿠데타로 생을 마감한 비운의 대통령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분은 그 자살이냐 아니냐 논란이 많아서 최근에 부검도 다시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자살로 판명났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쿠데타에 저항하다가 안 될 것 같자 자살로 생을 마감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후에 40년간 유지되었던 칠레 민주주의가 이 쿠데타로 중단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데 80년대 후반까지 한 수천 명에 달하는 사람이 사망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유명한 사건은 1962년 산티아고 월드컵 경기장에서 반대파 민간인들을 모아 집단으로 학살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9월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피노체트 집권 기간 동안 인권 탄압 피해자가 4만여 명, 사망 실종 인사는 3,225명이라고 하는데 더 될 수는 있겠죠. 네. 뭐 산이나 사막 등지에서 실종자들이 유기되었다라는 문서도 나오고 있는데 피노체트는 본인을 애국천사라고 엔젤 피노라는 그런 큐트한 이름으로 우리나라에도 한 분 계세요. 그래 너무 이게 너무 남의 나라 일 똑같은데? 같지 너무 않아서 똑같은데? 전체적으로 거기다가 집권 기간 동안 이 칠레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와 맞먹는 수준으로 크게 발전했고 남미 1인당 GDP 1위를 찍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칠레의 기적 우리도 비슷한 거 있죠. 예. 그래서 경제 성장 때문에 지금도 피노체트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기한 것은 이 최근 20년간 중도 좌파 연합이 집권해 있는 걸로 알 수 있을지 반 피노체트 여론이 더 우세하긴 한데 그 피노체트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면 찬반 비율이 미묘하게 계속 바뀐다고 하네요. 근데 이 비율이 긍정이 50% 넘긴 적은 없는데 또 40% 이하로 내려간 적도 없다고. 그래서 묘하게 우리나라의 안 닮았네 이 정도면. 우리나라 그분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우리나라 그분은 긍정이 거의 없으신데. 예. 이건 좀 약간 TMI였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날에 조기를 달려고 했다는. 네. 성공했으니까 본인이. 예. 남의 나라 일 같지 않은 그런 내용이 있어서. 칠레가요. 칠레가 기본적으로 해안선이 길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맞닿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예, 그리고 자원의 풍요성이 있고, 그리고 당시에는 그 라틴 아메리카 남미죠. 남미에 기본적으로 미국이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물질적 지원, 경제적 지원을 했었죠. 그리고 미국 경제가 세계를 주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제 성장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아엔데 대통령께서는 어린아이에게 분유를 싸게 주고 싶어 했어요. 예, 그리고 칠레의 어떤 아이들에게 분유를 좀 값싸게 공급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다국적 기업인 네슬레와의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나의 어떤 계기점이 되었겠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부분이죠.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졌냐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평가와 해석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그것이 사실은 50%가 넘기지 않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깨어있는 칠레의 시민들이 많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아이랑 투게더 가죠.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랑 투게더에 가져온 컨텐츠는 송경동 시인입니다. 사소한 물음들의 답함이라는 작품과 동명의 시집이 일단은 제일 유명하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찾아보기 좀 어려워진 아주 직접적이고 거친 형태의 참여시
계보를 잇는다는 평가를 받는 시인입니다. 그리고 시보다는 시비를 더 많이 기획하는 시인으로도 유명합니다. 심지어 저조차도 시로 처음 접한 게 아니라 이분을 이제 뉴스 기사에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2009년이었죠. 용산에서 좀 비극이 있었을 때 그때도 이제 전면에 나서서 시위를 하셨고, 또 2014년에 부산에서 한진중공업 사태가 있었을 때 그때 희망버스 기획단 단장 이런 것도 하시기도 했고, 아무튼 시위 기획으로 훨씬 유명한 시인인데, 이제 시 자체도 뭐 아주 그 직설적이고 그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참여시의 계보가 좀 끊어진 이유 혹은 좀 희미해진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치적 메시지를 담아서 시를 잘 쓴다는 게 정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쓰다 보면 이제 꼰대의 훈계조, 이제 라떼는 말이야, 바로 이런 얘기 나오고, 또 분명함과 행동이 미덕인 정치의 영역하고 해석의 다양성과 관조가 핵심인 시라는 두 영역이 또 이렇게 특성상 썩 잘 어울리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근데 그럼에도 시를 통해서 권력의 위선을 폭로하고 조롱하며 사람들과 공명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시인들은 많았죠. 뭐 우리가 오늘 다루는 파블로 네루다도 그런 시인 중에 한 명이었고요. 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민중문학 혹은 뭐 참여문학이라는 장르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시대, 우리 시대에 이 진영의 최전선에 있는 시인을 꼽으라면 아마 송경동 시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송경동 시인의 독특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가 폭로하는 대상이 단순히 권력자인 너네들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권력의 형성과 참여에 일조하는 우리 모두를 시에서 꼬집고 있다는 점이 이전 세대의 뭐 이른바 참여문학, 민중문학의 성향과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훨씬 더 이제 의미가, 메시지가 풍부하고 또 훨씬 더 읽을 만한 그런 작품을 남기는 그렇죠? 예. 시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의 주인이 국민인데 너가 잘못했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하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전달되는 메시지가 강렬하겠죠. 자, 최쌤, 이제랑 아이랑 투게더. 네, 제가 가져온 이제 아이랑 투게더는 작품, 미술 작품이죠. 게르니카입니다. 1935년에 이 파블로 네루다가 스페인 마드리드 영사로 있었던 시절인데요. 이때 마침 36년 스페인 내절이 발발했고 이 당시에 피카소와의 교류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네루다 같은 경우는 공화파를 공개 지지하다가 마드리드 영사에서 해임되어서 38년에 귀국하게 됩니다. 이 당시 피카소와 교류를 하는 이 시기에 이 피카소가 게르니카라는 작품을 그리게 됐습니다. 이 작품은 지금 마드리드에 있는 레이나 소피아 국립미술관에 있고요. 제가 지지난주에 소개드렸던 그 티센 미술관 그리고 프라도 미술관과 포함해서 3대 미술관 중 하나죠. 206호에 전시되어 있는데 이 게르니카라는 이름은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의 작은 마을입니다. 스페인 내란 중에 1937년 프랑크군을 지원하는 독일 비행기가 이 마을을 맹폭하게 되어서 2천여 명의 시민이 사망했고 피카소가 이 사실을 알고 이 부조리와 비극을 테마로 약 2개월간 단기간으로 완성한 작품입니다. 오랫동안 뉴욕의 현대미술관에 보관되어 있었으나 유지에 따라 1981년 스페인으로 반환되었고 저도 이 작품 봤는데 엄청나게 커서 이 눈에 다 안 들어온다고 해야 되나? 예. 가로가 7m 이상, 세로 3m 이상이고요. 가면 이제 그 앞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바글바글하죠. 바글바글해서 사실 이 보기가 좀 힘든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네. 작품. 제가 예전에 모이는 술 문제로 제가 이걸 썼었죠. 이 그림에 대한 어떤 이미지적 해석.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많죠. 이 그림을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뭐가 보이냐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학생의 나름의 영재성을 판단하는 근거로도 막 삼죠.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볼 줄은 모르지만. 제가 그 궁금한데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이걸 반환한 거죠? 근데 제 다른 또 정보를 봤을 때는 이게 계속 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군데를 대여하면서 돌고 있었는데 결국 스페인으로 완전히 이제 반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걸 뉴욕 현대미술관이 줄 리가? 그럼 뉴욕 현대미술관 존경하려고요. 이 그림을 정말로 그 피카소의 유지에 따라서 반환했다면 누가 좀 아시는 분 있으면 미술 쪽에 조예가 깊으신 분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예. 뭔가 더 있을 것 같죠?
예전에 제가 80년대인가? 아마 90년대 그쯤에 낡은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그때 그 시절 이런 신문 기사였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피카소 그림 전시를 위해서 피카소 그림을 싣고 가는 배를 호위하기 위해서 군함이 양쪽에 배치된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서 예, 이 작품을 정말 뉴욕 현대미술관이 선량한 마음으로 스페인에 반환했다면 이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 생각이었고요. 이러다 보면 우리 이걸 좀 본받아서 일본 사람들도 안견의 몽유도원도도 좀 반환하고 이제 구석 일본 왕실이 보유하고 있는 그 속에 있는 수많은 형태의 한국의 무슨 문화재들과 내용들도 세상에 빛을 볼 수 있게끔 해주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 책은 어떤 책이에요? 네, 다음 책은 노라 크루크의 그래픽 노블인 나는 독일인입니다. 입니다. 이게 출간된 지 2달여 정도밖에 안 된 아주 따끈따끈한 신간이라서 저도 이제 이거 제가 골라본 책인데 그냥 책 내용만 책 소개만 보고 골랐어요. 예, 현대를 살아가는 독일인들이 나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런 걸 이제 굉장히 따뜻한 그렇죠. 그림체로 다룬 책이라는 느낌을 주는 책 소개를 읽어서 한번 같이 일본 사람들이 봐야 청취자들과 되겠는데?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네. 의미에서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이거 일본어로도 번역됐겠죠? 되지 안 팔릴 수도 않았을까요? 있어, 안 팔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는 안 팔릴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지어주시죠. 네. 교육진담 수요독서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책을 가볍게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의 숫자만큼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